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상해 종합지수는 4.3% 하락했습니다. 8월 들어 1일은 0.21% 강보합 마감했고 8월 2일은 2.26% 급락했고 8월 3일 오늘은 0.71% 하락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7월 한 달간 7.7% 하락한 후 8월 1일 0.05% 강보합 마감, 2일 2.36% 하락했고 8월 3일 오늘은 0.4%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8월 2일 어제 중국 증시가 2%대 하락한 것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강행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이 이슈가 없더라도 8월 초 현 시점에서 국내 정책 기조, 경기 상황, 실적 시즌, 기관 자금, 그리고 미국 시장 등 기본적인 요인들을 고려하면 7월에 이어 8월도 결코 낙관적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관망 분위기 속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책 기조와 경기 상황 측면에서 보면 7월 28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에 대해 코로나는 잘 방지해야 하고 경제는 안정화해야 하고 발전은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세 개 측면에서 전개했고 그중 안전이라는 마지노선을 전방위적으로 지켜야 하고 식량, 에너지, 금융, 생산의 안전을 고도로 중요시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경제 성장을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과도한 진작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요구를 낮췄습니다. 올 3월 전인대에서 발표한 5.5%라는 성장률 목표치는 이미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과 안전한 발전이라는 전제하에 거시정책은 성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됐습니다. 경제 지표 측면에서 7월 31일 발표한 7월 제조 PMI 지수가 49%로 전월치인 50.2%와 예상치인 50.5%를 모두 하회하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줬습니다. 기존의 성장 안정화 정책 기조하에 인프라 투자와 자동차 판매가 계속 개선됐지만 수출 주문량은 일정한 압력에 직면해 있고 부동산의 개선이 느리고 서비스형 소비가 여전히 코로나 영향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7월 말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거시 정책은 내수 확대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향후 내수 확대와 관련해 정책 지원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실적 측면에서 보면 7월의 실적 잠정치 공시 시즌이 일단락됐고 8월부터 정식적인 실적 공시 시즌에 들어섰습니다. 7월에 전체 상장사의 39%가 실적 잠정치를 공시했는데요. 그중 호실적의 비중이 42%에 불과했으며 이는 과거 평균 수준을 크게 하회하면서 7월 증시 투심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8월엔 모든 상장사가 실적을 공시하게 되면서 실적 둔화가 증시 투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그 후엔 실적 시즌의 일단락과 함께 현지 투자자들의 리밸런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자금, 현지 기관 자금 측면에서 보면 7월 말 기준 중국 현지 공모펀드 중 일반 주식형 펀드와 주식 혼합형 펀드의 편입 비중이 각각 88.4%, 85.6%로 아직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중 중소형 펀드의 7월 마지막 주 편입 비율은 77%로 그 전보다는 일부 축소됐지만 여전히 75%에서 85%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7월 한 달간 중국 증시 중 외국인 자금의 순유출이 176억 위안에 달했고 외국인 비중이 비교적 높은 일부 종목들의 조정폭도 비교적 컸습니다. 8월은 실적 시즌과 더불어 중국 현지 기관들의 편입 비율 변화 여부,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자금의 변화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중국 국내 요인 중 정책 기조, 경기 상황, 실적 시즌, 기관 자금 등 측면에서 짚어봤고 그 외에 미국 시장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미 연준은 7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함과 동시에 향후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긴축 공포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가 기술적 경기 침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8월에 미국의 7월 CPI 발표와 함께 금리 인상 리듬과 경기 침체 컨센서스 간의 어느 정도의 균형이 형성된다면 이는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미국의 경기 상황과 증시 흐름이 중국의 대외 수출과 외국인 자금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8월은 국내 정책 기조와 경기 상황, 실적 시즌, 기관 자금, 그리고 해외는 미국 시장 등 측면을 고려하면 중국 증시는 결코 낙관적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관망 분위기 속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업종에 대한 선택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제약, 바이오, 방산,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풍력, 전력망, 수력 등 업종 중 어느 업종이 뾰족하게 튀어나올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중 전기차나 태양광과 같이 중장기 성장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 성장성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7월 말 8월부터 중국 현지 일부 사모펀드에서 이런 성장 분야는 밸류에이션도 높고 이미 상당 기간 동안 부각돼서 단기적으로는 투자하기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였습니다.